좀 버뜩혀 보이소. 자랑스런 자갈치 아지매매. 인자 매일 안전 안내 문자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는데 그 보면 부산에 코로나19 확진자 수 도착하지야. 지난 주말 확진자 수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토요일에는 69명, 일요일에는 71명이었지야. 점점 확진자가 늘어가는 양상을 보이더니 결국 올해 최다를 기록했는데 웃자면 좋을지 참 걱정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동아대학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어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의 코로나19 네. 신규 확진자 수가 71명이었거든요. 네네.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건데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문제는 이 71명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더 걱정이거든요. 예. 그게 지금 주말에 검사 건수가 적은 상황에서 토요일 날 69명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71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화요일, 수요일 이제 검사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결과가 나오는 날부터는 아마 7, 80명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요. 예. 네. 좀 기억해 보시면 작년 12월 12일에 82명이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네네. 그때는 사실은 요양 관련 시설 일부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집단 감염이 생긴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일상에 있는 곳곳에서 주로 생기고 있고 또 이런 감염 전파가 방역의 틈이 있는 모임이라든지 집단이 있으면 그쪽에 대량으로 또 집단 감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데다가 이제 또 감염성도 불명 확진자 수도 우리가 7월 1일에서 7월 7일에는 한 51명이 있었는데 7월 8일에서 14일까지는 103명으로 거의 2배가 네. 감염성도 불명 확진자 수가 늘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상당히 부산시 전체에 조용하게 이렇게 감염이 많이 퍼져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상으로 지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계속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구나 최근에 4명 정도 지역사회 감염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었는데 예. 최근 발표에는 또 22명이 추가로 되면서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이 확산의 주 원인 바이러스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피서철을 맞아서 수도권에 많은 분들이 또 부산으로 오시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잘못한 건 아닌데 그분들 중에 본인도 모르게 이제 무증상 감염 상태로 와서 이렇게 퍼뜨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걱정인데 이제 향후에는 거의 8, 90명 이상으로까지 확진자가 계속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예측이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만큼은 틀리면 좋겠네. 아니, 말씀 중에도 나왔었는데 사실 작년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는 주로 요양병원 안에서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관리하기가 좀 그나마 괜찮았는데 지금은 부산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제 같으면은 동래구 소재 어학원에서 또 예. 학생하고 직원 5명이 추가가 돼서 지금 6명이 확진자가 생겼고 예. 또 걱정스러운 거는 부산 시립예술단이 4명 추가돼서 10명이 확진됐는데 여기는 또 7개 단체가 모여있고 단원이 400명 정도가 네네. 된다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검사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인원이 생기지 않는가라는 걱정이 들고 중구 음식점이라든지 그리고 또 유흥주점이나 노래 연극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어서 예. 부산시가 오늘부터 아마 유흥업소 5종하고 노래 연습장은 영업 금지를 좀 하려고 이렇게 네.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최근에 이제 확산 중심이 되고 있고 또 피서철 수도권에 젊은 분들이 오면 주로 또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되니까 네네. 차단을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데요. 어제 네.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예상된 결과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4단계 최고 거리두기로 격상했기 때문에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밖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네. 결국은 수도권 내에서 못 모이거든요. 그러면 인근 수도권으로 나가서 모이거나 더구나 이제는 피서철이 네. 이제 겹쳐가지고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이 피서지로 수도권이 가까운 강원도라든지 또 저희 부산,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런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감염률이 상당히 이제 전파되면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는 이제 전파력이 아주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뭐 비중이 이제는 수도권 외에도 비수도권도 상당히 많이 증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사적 모임 허용 인원 4인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강릉 같은 경우는 금일 자정부터 사실 뭐 4단계까지 격상이 됐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외에 부산을 포함해서 비수도권은 하루 내 이제 4인까지 모임 가능한데 부산은 이전까지는 오후 6시 전에는 8인까지 가능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24시간 하루 내내 이제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한 걸로 제한이 됐고요. 이게 이제 아마 19일 오늘부터 해가지고 8월 1일까지 아마 적용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더 강화시킨 부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이제 인원수에서 인센티브 적용을 안 하고요. 단 예외로는 직계 가족이나 또는 한 집에 사는 가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동분이나 노인, 장애인들 이렇게 돌봐야 되는 경우나 또 인정을 지키는 경우는 좀 예외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상견례를 해야 되는 양가 같은 경우는 일단 8명 모임이 가능하고 예. 돌잔치는 한 최대 16명이 가능한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아프리카 파병 해군 청해부대 이 문무 대왕함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네. 건데요. 어제만 또 61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는요,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뭐 이것도 옛날 자꾸 기억을 되살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아마 1, 2월에 일본 크루즈선에서도 네네. 예. 감염자가 나오면서 빨리 이분들을 밖으로 빨리 빼내야 된다. 근데 일본은 빼내지는 않고 있다. 뭐 그런 뉴스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그때도 수백 명 감염자가 나왔었는데 이번 문무대왕함은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아주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시간을 같이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봤는데 현재 101분이 검사를 해서 61명이 추가돼가지고 현재 68명이 확진됐고요. 예. 네네. 근데 이 대부분이 젊은 분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폐렴이 생길 정도로 15분이 이제 입원해야 될 정도고 앞으로 검사할 인원도 200명 대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청소년들 대부분 부대원이 다 감염됐을 것 같거든요. 거의 100%에 가깝게.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마 수송기 2대로 그 치료하는 의료 인력하고 그리고 이제 함선은 모든 인원들을 다 뺄 가능성이 많아서 또 함선 이끌고 온 인원도 급파한다고 하는데 제발 무사하게 다 잘 처리가 되고 또 안전하게 부대원들이 귀국하고 치료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청해부대에서 이렇게 확진자 많이 발생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밀폐된 공간 뭐 또 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크루즈선에 비해서 더 좁은 공간이거든요. 네. 밀폐되고 그러면서 많은 부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밀집되고 그리고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밀접, 즉 산밀이 아주 이렇게 잘 형성돼 있는 조건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대원들이 좁은 공간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작전 활동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바이러스 전파 차단에는 정말 취약한 공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밀폐되고 밀집도가 높은 공간이면 사실 바이러스 밀도가 아주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기 중에도 바이러스 밀도가 높으면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떠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감염된 부대원들도 아마 체내에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증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폐렴이나 중증도가 아주 심하게 증가될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네. 그 젊은 분들인데 벌써 15명이 네. 입원할 정도라고 제가 소식 듣고는 이거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젊기도 젊지만 이분들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인데. 그렇죠. 훈련도 하고 그런 분들이 예. 이 정도면은 아유. 그 공간 안에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네.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런가 하면 오늘부터 고3 학생들 또 교직원들이 화이자 1차 접종을 시작하는데요. 첫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인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참 이게
문무대항암에 이제 출동하기 전에 백신이 없어서 참 안타깝게 접종을 못하고 가셔서 네.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네. 어쨌든 이번에는 또 고3 학생들하고 교직원이 1차 접종을 드디어 청소년 중에서는 접종군으로는 처음으로 이번에 접종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안전한 대입 준비를 좀 할 수 있고 수능을 위해서 이제 고3 학생하고 교직원 해서 총 65만 명이 이제 우선 접종 대상으로 선정돼서 오늘부터 아마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자 백신은 종전에는 16세부터 가능했는데 최근에 임상시험 연구 결과로 12세까지 접종 가능한 백신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오늘 제 아들도 이제 고3이라서 아유. 예방접종센터에 접종하러 간다고 하고 아내도 중학교 교사라 가지고 예. 아, 네.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백신 접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 중에서는 이제 저나 아내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은 되는데 큰딸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라서 아마 8, 9월에 접종이 될 것 같고 예. 초등학생 막내만 이제 예방접종이 아직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그리고 그 가족분들도 일정대로 예방접종이 통보가 되면 잘 접종하셔가지고 백신 접종 완료가 잘 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교수님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네. 여쭤볼 게 그 네. 1차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다가 2차 화이자로 맞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 최근에 괜찮습니까?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스페인하고 영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로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한 이후에 4주 이후에 화이자 백신 접종했더니 네. 항체가가 그러니까 중화 항체가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서 아주 면역의 반응에 대한 예방 효과도 상당히 떨어지지 않다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예. 접종해도 크게 문제 없기 때문에 혹시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시고 화이자 접종으로 이렇게 연락 오시면 청취자 여러분 꼭 접종하시면 되겠고요. 단 약간 이제 접종 부위에 통증이라든지 이렇게 조금은 더 있다라는 건 있긴 한데 그 정도면은 너무 불편하시면 네. 우리 진통제 아스트라제네카 약을 조금 드시면 훨씬 나으시니까요. 접종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